엄마 미안해. 날 잊어. 5년 전 딸이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보며 눈물을 참습니다. 왜 딸이 자신을 버렸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폐지 줍는 엄마가 부끄러웠나 봐. 얼어붙은 가슴을 안고 오늘도 혼자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대박이 찾아올 거예요.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골목길에 낡은 술에 끄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순애는 오늘도 어김없이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릴 때마다 그녀의 허리도 함께 아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 저녁 밥상이 없어지니까 말입니다. 69세의 순애에게 이 수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10여 년.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폐지 줍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딸 미정은 결혼은커녕 연락조차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사장이 미리 모아둔 종이박스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오늘은 택배가 많이 왔어서 박스가 좀 많을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가 적어진 지 오래였지만 고마운 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비닐에 꼼꼼히 쌓인 종이박스들을 하나씩 펼쳐 확인합니다. 물에 젖지 않고 찢어지지 않은 것들만 골라서 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았지만 순애는 익숙한 듯 수레를 밀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어떤 골목에 어떤 폐지가 많은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캔들을 모을 때였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순애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해야 하다니. 자식들이 뭘 하는 건지. 순애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자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 말입니다. 골목을 돌 때마다 순애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미정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있을까? 딸 미정이 연락을 끊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오후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에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날 잊어.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순애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수십 번도 넘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복판이 꽁꽁 얼어버린 듯한 느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정이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미정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워서 폐지 줍는 엄마가 창피해서 연락을 끊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학까지 겨우 보냈는데 그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는 수치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하고 가끔 웃기도 했는데 지금은 고개만 숙인 채 말없이 지나갑니다. 혹시나 싶어 미정이 자주 다니던 카페, 친구들 집 근처까지 찾아다녀도 봤지만 그 누구도 미정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순애가 딸과 연락이 끊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폐지를 더 챙겨주거나 따뜻한 국물을 내어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얼어붙은 가슴은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순애는 무거운 수레를 끌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정이에게 상처를 줬나? 딸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정작 딸은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했나 봅니다. 순애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폐지를 줍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 딸이 보기 싫어했을 그 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쯤 순애는 드디어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 고물상 주인이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순애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울에 올려진 폐지와 캔들의 무게를 재고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12,000원이네요. 12,000원. 하루 종일 골목을 돌며 등이 휘청거리도록 수레를 끌고 다닌 결과였습니다. 쌀 한 포대는 못 되지만 그래도 며칠은 굶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순애는 지폐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약값도 내야 하고 전기료도 밀려 있으니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는 문득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가 보낸 그 마지막 문자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날 잊어. 지우지도 답장하지도 못한 채 5년 동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문자였습니다. 가끔은 지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미정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속 깊은 곳이 얼어붙은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 버림받았다는 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부족한 엄마였다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버린 것 같았으니까 말입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미정이 쓰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제는 먼지만 쌓여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물건들을 그대로 놔뒀지만 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오늘도 딸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무거운 수레를 끌고 나가야 했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미정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얼어붙은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비닐을 수레 위에 덮고 마지막 수거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내야 했지만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저녁 끼니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대저택이 즐비한 부촌 골목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폐지 품질이 좋아서 순애가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종이들이 많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버려져서 고물상에서도 좋은 가격을 쳐주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아야 약값을 댈 수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익숙한 듯한 저택 앞 분리수거함 근처에서 박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젖은 폐지는 무게만 늘어날 뿐 값어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순애가 돌아보니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해서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지 좀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폐지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자는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의 낡은 옷차림과 젖은 머리카락, 거친 손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동네 이미지 떨어뜨리는 일은 그만하고 당장 나가세요.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것뿐인데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경비실에 신고할 테니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고요. 여자는 마지막까지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도 이제는 죄가 되는 세상인가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더욱 비참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비를 맞으며 수레를 끌고 멀어져 나오는데 순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레바퀴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물이 튀어올랐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정이도 저런 생각을 했을까? 폐지 줍는 엄마가 창피해서 연락을 끊었을까? 5년 전 그 문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미안해. 날 잊어. 그 문자의 의미가 이제야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자신처럼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일까요? 폐지 줍는 엄마를 둔 것이 부끄러워서 아예 인연을 끊어버린 것일까요? 그날 밤 순애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오늘은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서 수입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비 때문에 일찍 들어온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여자의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험회사나 대출업체에서 오는 스팸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번호를 확인해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는 윤재현입니다. 미정 씨 남편입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결혼했다고요? 언제? 왜 아무 말 없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정이가 결혼했다고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딸이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니요.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연락드려서. 재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가슴속 얼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으니까요. 미정이는 괜찮나요? 건강하게 잘 지내나요? 순애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5년 만에 딸 소식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매일 어머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럼 왜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걸까요? 왜 결혼도 혼자 했던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던 거죠? 순애의 목소리에는 5년간 쌓인 서운함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깊은 숨을 쉬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위가 만나자고 하다니요. 무슨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소식을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았고요. 네, 어머니. 미정이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복잡해서 직접 찾아뵐 수가 없어서 재현의 말은 애매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로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도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위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언제 만날까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서울 시내 좋은 호텔 로비에서 만나면 될까요? 호텔이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폐지 줍는 자신이 호텔에 간다고요? 게다가 서울까지 가려면 버스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런 것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낮에 그 젊은 여자에게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저녁에는 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왜 미정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남편이 연락했을까요? 왜 지금까지 결혼 소식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재현의 말투에서 뭔가 심각하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애는 옷장을 열어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놨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그래도 가장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내일은 딸의 남편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폐지를 줍는 초라한 신세지만 그래도 사위 앞에서는 품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들려오는 딸 소식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혹시 미정이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왜 이제야 연락이 왔을까요? 궁금한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평생 가본 적 없던 서울 시내 고급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위축되었습니다.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순애는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손에는 5년 전 미정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담긴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 시간이 되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순애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났습니다. 어머니이시죠? 저는 윤재현입니다. 재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딸의 남편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사적인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정이 어머니입니다. 순애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재현은 순애의 앞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게 연락드려서. 괜찮습니다. 그보다 미정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건강하죠? 순애는 다른 것보다 딸의 안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재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를 매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5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것일까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했던 거죠? 결혼도 왜 혼자 했나요? 순애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깊은 숨을 내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실은 결혼을 숨긴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요? 네. 저희가 결혼을 공개하지 못한 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재현은 더욱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떤 집안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윤 회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대성그룹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그룹이라면 신문에서 자주 보던 대기업 아니었나요? 딸이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형과 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캐내서 언론에 흘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제 과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과거가 있다는 건가요? 그저 평범한 서민이었는데 말입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어머니와 연락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현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미정이가 보낸 그 문자도 네, 정말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한 거였습니다. 순애는 5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해서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니요. 가슴속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께 연락드린 거예요. 재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더욱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를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를 알고 계셨다고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자신을 안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젊은 시절에요. 아버지께서 제가 미정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 성함을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재현의 말에 순애는 과거를 떠올려 보려 했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재벌가 사람이 있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신다는 거죠? 자세한 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좋은 기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현의 말에 순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딸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럼 이제 미정이를 만날 수 있나요? 순애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재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머니와 미정이를 다시 만나게 해드릴게요. 순애는 아쉬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복잡한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이가 항상 어머니 걱정을 해요.
재현의 따뜻한 말에 순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오는 길에 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많았지만 적어도 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성그룹 회장이 자신을 안다니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재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순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망설였지만 딸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디든 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순애는 정중히 거절하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재현의 집은 순애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순애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 폐지 줍는 자신이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자 곧 재현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현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여성의 목소리는 예의는 갖추고 있었지만 차가웠습니다. 재현은 어색한 표정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미정이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순애는 깍듯이 인사를 했지만 재현의 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폐지 줍는 분이 우리 집 장모라니. 재현아, 내가 왜 이러는 거니? 우리 가문에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니? 시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재현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뭐가 잘못됐니?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가 무슨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니?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순애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쪽에서 나이 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해, 여보. 손님께 실례야. 순애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남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아버지인 윤 회장이었습니다. 순애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윤 회장도 순애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순애 씨 맞나요? 40년 전 대림 공장에서 일하셨던. 대림 공장이요? 순애도 이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20살 때 잠시 일했던 그 공장 말입니다. 그때 어린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장님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셨던. 윤 회장의 얼굴에 그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공장에서 경영을 배우던 중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순애를 도왔던 것입니다. 당시 순애는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비가 급했는데 윤 회장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린 돈은 나중에 다 갚았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죠.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순애 씨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재현은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미정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버님, 그럼 제가 미정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지. 세상이 참 좁구나. 윤 회장은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연이야 어떻든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순애 씨는 내 은인이야. 윤 회장이 아내를 타일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애는 이런 상황이 미안해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앉아 계세요. 재현이 순애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순애 씨, 사실 제가 재현이와 미정이 결혼을 반대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가족 내부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복잡한 문제요? 순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큰아들 윤재훈이 회사 경영권을 두고 재현이와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훈이가 재현이의 약점을 잡기 위해 미정이와 어머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순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벌가의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자신과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재훈이는 어머님의 생활 모습을 언론에 공개해서 재현이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윤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폐지를 줍는다는 사실이 딸과 사위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정이가 연락을 끊었던 거군요. 네,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재현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이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현의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집안에는 부담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현이 당황해서 말을 막으려 했지만 순애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윤 회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재현이 순애를 붙잡으려 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미정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참아야죠. 순애는 그렇게 말하고 재현의 집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과의 재회가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정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딸을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40년 전 그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그때 윤 회장이 보여준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다시 평소와 같이 폐지를 모으러 나섰습니다. 재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생계는 이어가야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공단 지역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성그룹 계열사들의 창고가 많아서
좋은 폐지들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낡은 수레를 끌고 공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익숙한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대성물류센터라고 적힌 큰 건물이었습니다. 재현의 아버지 회사 계열사였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순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창고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비자금 서류 아직 안 없앴다더라. 순애는 손을 멈췄습니다. 비자금이라는 단어가 심상치 않게 들렸거든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형님이 들고 있다고 했잖아. 아직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던데. 그게 문제야.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재현이 형이 회사 경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위험해졌다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라고 하면 재현의 형 윤재훈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 거야? 회사 운영비를 빼돌린 내역이지.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더라. 금액도 상당하고. 만약 이게 드러나면 당연히 큰일이지. 특히 윤재훈 상무한테는 치명적일 거야. 순애는 점점 더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정말 안전한 곳에 숨겨놨을까? 응,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문제야. 대화가 끝나고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현에게 알려야 하는 걸까요? 순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폐지는 별로 모으지 못했지만 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대화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애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재현아, 혹시 시간 있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재현도 순애의 다급함을 느꼈나 봅니다. 순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창고에서 들었던 대화, 비자금 서류 이야기, 그리고 재훈과 관련된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재현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요? 재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럼 이 정보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그 서류를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재현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면서 여러 곳을 가보거든요.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에 어머님을 연루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재현아, 미정이를 다시 만나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현은 순애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형 재훈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미정과의 결혼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폐지 줍는 사람들은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거든요.
순애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대성그룹 관련 건물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래된 창고나 사무실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은 창고였는데 가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로 늦은 시간에 말입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그 창고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재훈을 목격했습니다. 재현의 형이 분명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재훈은 창고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그 비자금 서류인가요? 순애는 즉시 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현아, 그 창고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이세요? 어디에 있나요? 순애는 창고의 위치를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재현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서류를 어떻게 확보하나요? 재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신뢰할 만한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서류가 정확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창고 내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재현의 부탁에 순애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순애는 이제 단순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변호사 이종민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현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기업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이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애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폐지를 주우며 익힌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동네 구석구석을 아는 것 말이에요. 순애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터득한 생존의 지혜가 이제 딸을 구하는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욱 치밀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그 창고 주변에서 폐지를 줍는 척하며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관리인이 매일 오후 3시쯤 30분 정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순애는 재현과 이 변호사에게 이 정보를 알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위험해요. 만약 발각되면. 재현이 걱정했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재현아, 미정이를 다시 만나려면 이 길밖에 없어. 엄마가 해볼게. 그 말에 재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순애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 왔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수레를 끌고 창고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관리인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애는 재빨리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온갖 서류들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박스들과 달리 특별히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 같은 상자였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비자금 서류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잠금 장치를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관리인 책상에서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져와서 시도해 봤습니다. 세 번째 열쇠에서 딸깍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순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순애의 눈을 사로잡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미정 유학 준비비 3천만 원. 순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딸 미정의 이름이 그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금의 일부가 미정의 유학 준비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받은 유학 준비비가 불법적으로 조성된 돈이었다니요. 그럼 자신과 딸도 이 문제에 연루된 것인가요? 손이 떨렸지만 순애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들도 몇 장 가져갔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창고를 나와서 순애는 즉시 재현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현아, 서류를 찾았어. 그런데 정말이세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재현은 기뻐했지만 순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재현아, 그런데 이 서류에 미정이 이름이 나와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재현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 몇 시간 후 순애는 재현과 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본 이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비자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미정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순애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재현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미정이 유학 준비를 할 때 형님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회사 복리 후생비인 줄 알았는데. 그럼 미정이도 모르고 받은 거네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미정이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를 거예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 미정 씨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모르고 받은 것이고 실제로 유학도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순애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이 공개되면 미정 씨도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순애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서류를 공개하면 재훈의 비리를 폭로할 수 있지만 동시에 딸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개해야죠. 진실을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지만 미정이가 곤란해질 수도. 재현아, 과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면 미래까지 망치게 돼요. 차라리 지금 용기를 내는 게 낫겠어요. 순애의 말에 재현은 감동했습니다. 장모님이 이렇게 현명하고 용감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이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미정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희망도 품을 수 있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배운 것은 단순히 생존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는 용기였습니다. 순애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딸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대성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순애는 이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 바로 모든 진실을 밝히는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주주총 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주총 회장은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슴 속에는 그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는 재훈과 재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인 순애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해 우리 대성그룹은 전년 대비 15%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윤 회장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순애는 긴장한 마음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재훈이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제 동생 재현이 결혼한 상대방의 어머니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재훈이 순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애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분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성그룹의 장모가 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재훈의 말에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재현의 어머니가 일어서서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분이 장모라니 우리 집 수치입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치요? 진짜 수치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순애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폐지를 줍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윤재훈 상무가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주주총 회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서류를? 대형 스크린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에 비자금 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총 50억 원의 회사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자금 중 일부가 제 딸의 유학 준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폭로에 주주총 회장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학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5년간 저와 연락을 끊고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순애의 목소리에 절절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윤재훈 상무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제 딸과 사위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숨겨야 했고 저도 딸을 5년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재우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저를 수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순애는 재현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것이 수치인가요? 정직하게 일해서 생계를 꾸리는 것이 수치인가요? 아니면 회사 돈을 훔치는 것이 수치인가요? 주주총 회장은 완전히 순애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현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윤재현입니다. 이분은 제 장모님이십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형님의 비리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재현은 순애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5년간 저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장모님과 아내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큰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윤 회장은 재훈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훈아,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순애는 단상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제 딸은 그런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 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현이 달려와서 순애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순애는 재현의 품에서 5년간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딸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처음으로 딸 미정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정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순애의 가슴 속 얼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5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 회장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성그룹은 큰 변화를 겪고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후 오히려 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용기 있는 어머니라고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순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과의 재회였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미정이 한국에 돌아온 것입니다. 공항에서 5년 만에 마주한 모녀는 말없이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는 딸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정의 목소리도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5년간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더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없었어요. 재현도 옆에서 감동하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족이 완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식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순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순애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예요. 결혼식 후 미정과 재현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애와 연락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말입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정이 순애를 찾아왔을 때 순애는 여전히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모실게요. 미정이 안타까워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아, 엄마는 이 일이 좋아. 그리고 이제는 다른 목적이 생겼어. 다른 목적이요? 순애는 수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은 돈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을 도우려고 해. 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 말이야. 미정은 어머니의 마음에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고난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니요. 엄마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텐데. 걱정 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너희가 있으니까. 그 말에 미정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애는 지역복지관을 찾아가 장학금 기부를 신청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은 순애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예요. 순애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폐지 줍는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순애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할머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에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5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완전히 녹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미정과 재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그 문자 기억나세요? 5년 전에 보낸.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지우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 날 잊어. 이제야 내가 무슨 뜻으로 이 문자를 보냈는지 알겠어. 순애가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문자 지워도 돼? 미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지워도 돼.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순애는 그 자리에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5년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아픔의 상징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순애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도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정이 책 표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표지에는 폐지 줍는 어머니의 용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도 이제야 내가 내 딸이라는 게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났구나. 순애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5년간 계속되었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딸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여전히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은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순애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차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그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운 것 같죠?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와 순애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폐지를 줍던 수레는 이제 희망을 나르는 수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애의 얼어붙었던 가슴은 완전히 녹아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